박PD의 픽. 지난 8월 코스닥에 입성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파도 더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닝 쇼크인데, 근래 이런 쇼크가 있었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파두가 올 하반기에 주목받았던 공모주였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도 됐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 지하로 더 팠군요. 그런 모양이에요. 이러니 공모주네 뭐네 잔뜩 기대를 하면서 주식을 샀던 개미들 난리가 났죠. 상장 한 달 뒤에는 47,100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9월 말 기준 소액 주주가 10만 5천 명, 이들이 가진 지분은 51%가 넘어요. 어허. 어제까지 주가가 19,040원. 어제는 그래도 0.37%가 오른 게 이 정도입니다. 지난 9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튿날인 10일에도 22%가 떨어져서 3만원대이던 주가가 만원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상장 당시 1조 5천억이었던 시총 9,200억으로 줄었고요. 혹시나 해서 오늘 오전장을 살펴보니까 와우, 10%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실적 때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상장 전 파두는 올해 연매출 예상치를 1,200억이라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역대급 쇼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분기의 실제 매출은요, 5,900만 원입니다. 아니, 1억도 못 넘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매출 예상치가 1,200억 원인 회사가 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인데 분기 매출이 5천만 원대다. 경불진 전성기 분기 매출도 이 정도였던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때 상장할 걸 그랬나 봐요. 아이고. 아니, 그러면 3분기에는 좀 반전이 있었나요? 3분기 매출도 오르긴 올랐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하지만 98%나 미끄러져서 3억 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영업 적자, 이것도 무지막지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파두가 올해 영업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날 것이다 라면서 11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3분기까지 지났는데 마이너스 344억, 즉 4분기에 500억 이상의 플러스가 나지 않으면 올 초 제시 금액은 그냥 말장난이 되는 거고요. 3분기까지 340억이 적자가 난 회사가 갑자기 4분기에 500억의 플러스를 낼 수가 있을까요? 아이고, 그거는 불가능하죠. 물론 실적은 언제든 부진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두가 논란이 되는 건 상장 과정에서 매출 부진을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회사뿐 아니라 상장 주관사에도 책임론이 번지는 이유죠. 상장 주관사가 NH투자증권 한투인데 NH투자증권의 비중이 좀 더 큰 모양이에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이 파두의 매출 공백 가능성을 왜 사전에 챙기지 못했느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두와 NH 똑같이 입을 모았나? 상장 시점까지 매출 공백에 대해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제가 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파도 현황에 대해 드리는 말씀. 그래서 11월 13일자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만자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친절히 요약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업황이 갑자기 나빠져서 클라이언트들이 발주를 중단했다. 이겁니다. 골자는. 파도 측은요. 올 2분기에 기존 고객의 발주가 취소됐으나 이는 단기적인 재고 조정이고 3분기부터는 다시 구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 고객이 더해지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달성이 되고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봐서 신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장을 진행을 했던 거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객의 발주 중단은 예상이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 이익 미실현 기업으로 관련 법규의 근거에 요구되는 검토, 입증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 관여할 수 없고 즉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장이 진행이 됐다. 즉 우리는 아무 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네요. 이 갑작스러운 발주 중단. 이걸 가지고 매출과 연관시키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에서 발주만으로 매출을 잡는다? 글쎄요. 만약 파두의 주장대로라면 반도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불진에서 파두 영업팀에 전화를 해서 3분기에 우리가 10억 원 가치를 지닌 반도체를 팔 예정이니 설계해 주쇼라고 하면 파두는 바로 매출 10억을 잡는다는 겁니다. 물론 경불진에서 한참 뒤에 허리가 아파서 10억짜리 주문은 취소할게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발주를 취소를 하면 다시 매출에서 깐다는 의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십니까? 4분기부터 발주가 재개될 것이라는 해명에 어제 주가가 살짝 올랐지만 오늘 오전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두뿐 아니라 NH, 한투까지 책임론이 일고 있죠. 상장 전이라 제시되지 않은 2분기 매출 공백에 대해 발행사, 주관사 정말 몰랐을까? 알았는데도 진행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군요. 파두의 대표 주관을 맡은 NH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을 합니다. 상장 주관을 맡은 건 사실이지만 시기적으로 파두의 2분기나 3분기 매출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자, 근데요. 7월 13일 증권 신고서를 수정했다. 라고 지들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7월 13일에 신고서를 수정을 했는데 2분기 매출을 몰랐다? 그것도 5천억 원의 매출이 나고 여러 회사에서 주문이 오고 가고 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나마 참작이 되겠으나 고작 5,9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2분기 매출을 7월 13일에 몰랐다?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정말 귀가 의심이 됩니다. 우리 경불진 가족 건강지킴이 브리오 비타민을 더 열심히 챙겨야겠네요. 2개월분이 29,000원이니 절대적인 가성비 아닙니까? 맞아요. 약처 인증 44
13종의 원료, 영양 성분 기준치 100% 충족, 22가지 복합 기능성이 있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무엇보다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전 가족이 섭취할 수 있고 한 알씩 개별 포장된 제품을 2025년 3월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불요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파도의 급락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 역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34%가 파도 주식을 6개월 동안은 팔지 못하는 의무 보유 확약을 체결했대요. 그렇군요. 이 때문에 또 주목받는 업체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예요. 과연 이 지경을 겪고도 하이닉스가 거래를 계속할까? 파두는 SKT 융합기술원 반도체 연구원 출신 남희연 대표, 현재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남 대표와 컨설팅사인 베인앤컴퍼니의 파트너 출신인 이지호 대표 두 사람이 2015년 손을 잡고 만든 팹리스 회사입니다. 핵심 제품은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데이터 저장 장치 SSD라고 하죠. SSD의 컨트롤러인데 중요한 건 SK 출신이 만든 기업이라서 SK 하이닉스에서도 그동안 거래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글쎄요. 분기 매출 5천만 원짜리 회사랑 하이닉스가 계속 거래를 유지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 파두의 파고가 다른 업체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올 8월에 입성을 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반기 IPO 시장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파도 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기대주였던 두산 로보틱스 기대만큼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 서울보증보험 그동안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더니 급기야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시나 시원찮은 IPO 흥행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쯤 되면 이런 의심도 듭니다. 거래소, 증권사, 금감원, 그리고 해당 기업 얘네들 넷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냐? 누가 봐도 부실한 기업을 성장이 마구마구 기대된다라면서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상장을 시켰습니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상장할 수 없게 꼼꼼히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거래소, 증권사, 금감원이 결과적으로는 개나 소나 상장을 시켜준 셈이 돼버렸습니다. 파두의 대표가 컨설팅사 출신이라 그의 언변에 휘둘린 건가요? 최근 IPO를 한 기업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부실하더라고요. 이것도 트렌드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몰매를 맡고 있는 하나의 제도가 있다면서요. 기술 특례 상장인데요. 상장 필수 조건에 미흡하지만 그래도 기술력이 확실하다면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초기에 이런 식으로 상장을 했고 결국 미국 경제에 아주 크게 보답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 했고요. 문제는 한국에서는 테슬라 같은 대박 사례보다는 파두와 같은 쪽박 사례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술 특례 상장을 개미 털기 기술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더 큰 상황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해당 기업에 맞는 것인지 그 기업을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 기술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술만 있으면 무조건 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진짜 기술을 갖춘 기업들도 대접받고 상장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기술 특례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저 기업 기술 특례야? 그럼 또 파도짱 나겠네? 에이, 투자할 수 없지! 라면서 IPO 시장은 더 얼어버릴 겁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